24절기 중에서 여름이 들어선다는 이파. 경주 김씨문중 어르신들, 내일 있을 제사 준비로 바쁘신 모양입니다. 제수 음식은 뭐니뭐니 해도 정성이죠. 떡이며 각종 과일들, 쌓아 올리는 높이만 한자 30cm가 넘습니다. 마침내 삼국을 통일한 왕. 그의 마지막 바람은 화려한 능묘가 아니라 저 숨찬 동해바다에 잠들어 이 땅을 지키려 한 것. 그 꿈을 쫓아서 우리는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곳은 문무왕이 동해의 용으로 변해서 그 모습을 보였다는 전설이 깃든 이견대입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으로 오랫동안 문무왕을 기려온 후예들.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했던 이 위대한 왕의 유언은 그저 화장을 해서 저 동해바다에 장사 지내라는 것. 용당리 앞바다 작은 돌섬이 바로 그의 무덤입니다. 문무왕에 의해서 삼국이 통합이 됨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민족과 민족 문화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구축이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문무왕 자신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그것을 완수하지 못한 채 그런 도중에서 사망을 하고 그 아들인 신문왕에게 그 과업이 넘겨졌지만은 이 한민족이 한반도가 하나의 통일된 민족 국가가 출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역사상 차지하는 위치가 지대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암산에서 날인 물줄기 깃드는 서라벌의 동해구 문무왕릉. 그는 죽어서도 이곳에 묻혀 외구의 침입을 막아내려 합니다. 대왕암이라 불리며 객가 사람들도 가기를 꺼려했던 바위섬은 시시때때로 들이치는 파도에도 늘 잠잠합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 속에서 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신라의 가장 위대한 업적 삼국통일을 완성한 문무대왕입니다. 평생 우리의 역사, 특히 고대사를 연구해온 노학자는 언젠가 강단에서 내려오면 여기 경주에서 신라인이 되어 사는 게 꿈입니다. 올 때마다 늘 새로운 경주. 문무왕의 길을 따라 접어든 곳은 월지입니다. 당시의 왕국은 월성을 중심으로 규모가 굉장히 좁은 공간밖에 없었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국왕 중심의 경제력도 늘어나고 정치력도 늘어나면서 뭔가 변화를 도모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구려 멸망하고 백제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신라가 가지는 어떤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축적이 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축적된 에너지가 일차적으로 표현이 된 게 왕궁의 정리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의 세력을 몰아내고 완전한 삼국통일을 이루기 2해 전인 674년. 문무왕은 연못을 파고 진귀한 동식물로 화려한 정원을 꾸밉니다. 그야말로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물씬 풍겨낸 이른바 신라 왕경의 핫플레이스였죠. 실제로 그런 흔적들은 남궁에 있는
지금 이제 박물관 자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우물을 발굴을 했는데 그 우물을 발굴하고 보니까 거기에 많은 동식물들이 나왔어요. 식물들의 그 씨앗들 이런 것들이 적어도 37종인가가 나와가지고 일상생활과 연결해서 어떤 음식물을 섭취했는가를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월지는 통일신라의 흥망성쇠를 함께했던 곳. 국립경주박물관에 따로 전시관을 마련해둘 정도로 발굴 유물의 규모가 남다릅니다. 무엇보다 삼국통일은 신라의 밥상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전쟁과 정보를 통해 백제와 고구려의 식문화가 자연스레 경주로 유입되었습니다. 3세기에 걸친 생활공간으로 왕궁의 식문화를 엿볼 수 있는 월지. 특히 백제 고구려에서 나는 각종 토산물이나 젓갈이 목간에 기록돼 있어 말 그대로 식문화에도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그 민족, 단일 민족 또 단일 민족 문화의 모태가 신라에 의한 삼국 통합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단시일에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고 다른 사회경제적 기반, 정치체제 아래에 살아왔던 고구려 백제 또는 가야 유민이 하루아침에 융합이 되어서 단일 민족으로 출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치적으로 또 사회경제적으로 하나의 출발을 이루어서 이 이후에 문무왕 신문왕을 거치면서 통합정책을 추구해 나갑니다. 내세웠던 표현이 일통삼안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천하를 구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의식이 나와서 하나로 융합하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추진해 나왔는데 물론 그 결실이 삼국유사가 편찬되는 고려 후기에 와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민족 문화, 민족이 출발하게 되는 하나의 민족으로 출발하게 되는 출발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문무왕에 의한 삼국 통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흙 연못 속에서 수만 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던 통일신라의 타임캡슐 월지. 달의 정원에 밤이 깃들고 어둠이 오늘의 경주를 감추면 그 옛날 서라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통일을 이뤘지만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아있던 신라. 새 나라의 위엄을 세우고 안정을 기원하는 뜻에서 불심 깊은 문무왕은 여러 사찰을 짓습니다. 감은사도 그중 하나였죠. 감은사와 사천왕사는 비슷한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사천왕사가 조금 빠르고 문무왕 말년에 와가지고 감은사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감은사는 신문왕대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천왕사가 원래 만들어질 때의 용도가 당나라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명랑이라고 하는 신인종 승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문두루 비법이라고 해서 주문을 외우면 이 어떤 하늘에서 부처님의 호응이 있어서 신라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해서 당나라 병력이 바다를 건너오다가 공격을 하다가 전부 난파당하고 해서 신라 영토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럽니다. 부처의 힘으로 당의 세력을 몰아내려 했던 문무왕.
671년 낭산에 사천왕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천왕이란 고대 인도 종교에서 숭배했던 귀신들의 왕. 그러나 불교에 귀의하면서 부처와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됐습니다. 불력으로 당의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 지어졌던 허국사찰 사천왕사. 어떤 비석을 세웠던 받침돌일까? 황망한 절터에 남겨진 돌조각에 상상을 더해봅니다. 주보동 교수에게 있어 경주답사의 시작과 끝점은 항상 이곳에서 맺어진다는데요. 바로 황룡사터입니다. 진흥왕에서 선덕여왕까지 4대 왕에 걸쳐 완공된 황룡사. 인도의 왕이 보낸 구리로 조성한 장육존상의 받침돌인데요. 무심하게 놓인 듯해도 바위 하나하나 그 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곳에 아마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몽골의 침략이 있고 난 이후인데, 그 이전에 일현선사, 삼국유사 찬자의 일현선사가 처음에 왔을 때 황룡사가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몽고 병난이 끝나고 난 뒤에 이쪽으로 와서 보고 황룡사가 불탔다라고 하는 그런 참담한 심경을 삼국유사에 토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참 황룡사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사찰로서 우리 각인이 됐을 텐데, 뭐 참담함보다 아쉬움 자체를 역사가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면 원형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변해 나가고 변천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와서는 없는 모습은 많은 그 상상력을 동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선덕여왕 14년인 645년 80m 높이의 거대한 구층 목탑이 완공되면서 비로소 허국사찰 황룡사는 완성됩니다. 그 기간만 100여 년. 이제는 역사 속에 조용히 잠든 옛 황궁의 절터가 또 무심히 한 세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유신에게는 여동생이 둘 있었는데, 언니 보이가 서영산에 올라 오줌을 누웠더니 서라벌에 홍수가 나는 꿈을 꿉니다. 동생 문희가 비단으로 그 꿈을 샀는데, 꿈 덕분인지 김춘추의 부인이 된 문희는 왕후가 되었고 그의 아들은 문무왕이 됩니다. 예, 우리 그 역사에는 너무나 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아라면 바로 이분과 관련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무열왕이 되시는 김춘추와 또 김유신 장군의 동생인 문희, 그 두 분의 결혼입니다. 해발 390m의 선도산. 예부터 서라벌의 서쪽을 지키는 서악으로 불렸습니다. 경주 시내만큼 다양한 고분을 품은 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태종 무열왕릉. 삼국 통일을 꿈꾸고 대업의 기반을 닦았던 걸출한 영웅 무열왕. 문무왕은 왕에 오르면서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는데요. 몸돌은 없어지고 받침돌과 머릿돌만 남았습니다. 째와 고구려가 이렇게 신라가 합쳐지면서 본격적으로 당나라를 시작으로 세계 교류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당나라로부터 그전에는 비석만 이렇게 적당히 세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당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거북이 형상을 만들고 그 위에 비석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경주에 산재한 고분들이 대부분 무덤의 주인을 밝히는 게 어려운데요. 이 비석에 새겨진 글귀 덕분에 그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그 화강암이 아주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벌써 1300년이나 훌쩍 지났지만 지금도 보면 금방 만든 것 같은 아주 혹자들은 혹시 복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그 비석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또 다행히 그 비석 위에 지붕돌이 남아 있어서 그 지붕돌에는 바로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면서 신라 통일에 아주 큰 기여를 했던 당대의 대학자인 문무왕의 동생 김윤문이란 분의 훌륭한 전서체가 세로로 두 줄로 태종 무열대왕 집이라고 또렷이 적혀 있습니다. 그 필체 또한 아주 뛰어나고 그런 글씨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바로 이 무덤이 태종 무열왕의 무덤이 확실하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한 문헌사적으로도 또 조각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아주 귀중한 유물이 바로 이 비석 받침돌이라 하겠습니다. 삼국통일은 신라 역사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위협. 그렇다면 그 동력은 무엇일까요? 손수엽 씨는 그 힘을 세 가지로 꼽습니다. 왕궁의 무덤을 놀이터 삼고 옛 영웅들의 이야기를 자장가처럼 듣고 자라온 신라인 손수엽 씨. 역사는 보는 것만큼 알게 됩니다. 우리 경주 서라벌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은 그 분지 중에 왕경을 중심으로 서쪽편에 있다 해서 신라시대 때 서산 또는 서학이라 부르고 지금은 그 경주국립공원 서학지구에 있고 지금 이 서원 뒤쪽으로 그 서학지구 중에 중심인 선도산이 펼쳐져 있고 그 선도산 아래자락에 있는 서학서원입니다. 보통 우리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 통일을 이룩한 당대 왕들도 사실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적어도 100년, 200년에 걸쳐서 그 통일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던 그런 배경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런 뛰어난 여왕들이 이미 통일의 기틀을 어느 정도 다져뒀겠고요. 또 하나 그 왕들을 잘 보좌할 수 있는 뛰어난 관료 충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김유신 장군이라든가 또 그 무열왕의 둘째 아들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었지 않나. 거기에다가 대사상가인 자장이라든가 원여의상 같은 사상가들도 있었을 테고요. 무엇보다도 그 군주와 신하들을 그 뜻을 펼치려면 그 나라는 아주 활발한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역동성에는 역시 신라가 화랑이 중심이었지 않겠나. 그래서 역시 신라의 삼국 통일을 얘기하자면 군주와 신하와 젊은 역동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트막하지만 제법 가파른 선도산 자락. 올라서면 경주 시내가 가득 안겨옵니다. 켜켜이 쌓인 세월만큼 어느 영웅의 이야기를 품었을 법한 봉긋한 고분들과 속내 깊은 유적들. 특히 서학이라 불리는 선도산은 서라벌 서쪽에 성모가 살면서 지켜주었다는 신라 건국 설화가 깃들어 한층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정상에 다다를 무렵 그곳 가파른 바위에 불국토를 꿈꾼 신라인의 바위 부처가 서 있습니다. 신라가 통일을 함에 있어서는 문과 무 이런 외교술뿐만 아니라 아마 아주 맑고 아름다운 신라인들의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맑고 깨끗하다. 그것은 불교에서는 정토 극락세계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 극락세계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선도산이 극락세계의 아주 주된 곳이라 생각을 하고 극락세계를 관장하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아마 조성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산에는 경주 남산처럼 불상을 새기기에 좋은 화강암 이런 돌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그 맑은 마음으로 아주 조각하기 어려운 이런 돌에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조각을 해보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자 이런 생각으로 거의 7m에 이르는 큰 거대한 극락세계 정토 아미타 부처님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 모나고 가파른 바위를 도공은 몇 번을 두드리고 쪼개어 부처를 만들어냈을까요? 신라인이 꿈꾸던 이상향을 바위에 새겨 그들의 꿈을 현실에 펼쳐냅니다. (1500년) 전 이 땅에 깃든 불교는 자장, 원효, 의성과 같은 훌륭한 고승들의 가르침으로 신라인의 가슴에 오롯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장 스님은 일단 중국에서 유학하고 당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오셔서 모든 신라인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황룡사 구층목탑을 조성을 하셨죠. 또 통도사도 만드시고요. 그 다음으로 원효대사를 들 수 있겠는데 원효대사는 그때 당시에 신라 불교 들어오면서 많은 이론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소위 화쟁사상이라 해서 부처님 법은 다 똑같다, 진리가 하나다 이런 사상을 설파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았죠. 또 의상대사는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적인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기와 더불어 또 통일된 나라의 그 전제 왕권을 아주 안정적으로 확립하는 데 사상적인 도움을 주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김유신이 서라벌 서쪽 석굴로 들어가 기도하자 난승이라는 도사가 나타나 비법서와 신검을 줍니다. 그 칼로 수련하여 바위를 치니 둘로 쪼개집니다. 김유신이 칼로 바위를 내리치자 두 동강이 났다는 전설 덕분에 이곳은 단석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해발 827m로 경주 일대의 산 중에서 가장 높은 단석산. 화랑들의 심신수련장으로 유명하죠. 팔부능선쯤 오르면 거대한 암벽이 디귿자 모양으로 높이 솟아 하나의 신비로운 돌방을 이루는데요. 바위에 지붕을 덮은 최초의 석굴 사원입니다. 여기는 신선사죠. 여기 열체의 불상도 조각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신선사에서 느껴지듯이 신선은 신선사상이니까 아마 화랑도와 바로 관련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역시 이곳은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의 젊은이들이 수행했던 그 화랑도의 근본 수행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열체의 불상들을 보면 대부분 미륵사상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 그 미륵 화랑들을 용화향도라 해서 화랑들을 신라에서는 미륵보살의 화신이라고까지 여겼습니다. 그런 사상들이 이 불상 조각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대한 바위 삼면에 도들새김되어 있는 다양한 불상들. 그들의 다채로운 몸짓과 표정으로 조각들마다 사연 하나쯤은 너끈히 품었는데요. 불상궁과 함께 남쪽 바위에는 화랑들의 수도장이라는 기록이 있어 화랑과 인연 깊은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바위에서 아주 중요한 조각 중에
두 점의 조각은 바로 그 아래로 아주 높은 모자를 쓰고 또 앞에 사람은 향로를 들고 뒤에 사람은 나뭇가지를 들고 미륵보살님께로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마 그 신라의 화랑들이 산신과 또 부처님과 가까이 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이 그림에 담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화랑의 모습 또 신라인들의 복장, 복식 이런 것도 아울러 읽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유적입니다. 험한 산자락에서 심신을 단련했던 신라의 젊은 인재 화랑. 원광법사가 일러준 세속옥에는 화랑도의 신조가 되어 삼국통일의 기초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수천 년 속 깊은 내력을 품어온 경주. 켜켜이 쌓인 역사의 길 위에 이 땅 사람들은 저마다 신라인의 마음을 품고 삽니다. 총무님 계십니까? 예. 아이고,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뭐 또 명절 가까웠어. 어째 많이 바쁘시죠? 예. 자,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김호 장군 후손이 살고 있는 이곳. 교수님 그 영정은 다 돼가는가요? 예, 저도 뭐 일전에 그 제작하시는 걸 가봤는데 아주 훌륭하게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아주 뭐 아마 이 집안에서 보셔도 정말 우리 한 400~500년 전에 할아버지 김호 장군님의 어떤 그런 기상, 그러니까 저도 김호 장군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 영정을 통해서 과연 이런 분이시겠다, 정말 문과 무를 겸비하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잘 이렇게 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느 종갓집이 그러하듯 찾아온 손님 대접하는데 소홀함이 없는 종부. 억척스레 종가의 살림을 도맡았던 그녀의 손에는 대대로 이어진 가문의 손맛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뚝딱 차려진 정감 넘치는 밥상. 손으로 직접 담그고 밭에서 기른 것들로 오물조물 맛깔스럽습니다. 네, 이 댁에 또 하나의 일제를 고발하는 이 시금장이죠. 정말 거의 1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완전식품이죠.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신라가 또 더군다나 그 막강했던 당나라까지 물리치면서 통일을 이룩해서 992년을 유지했던 그 신라의 바탕은 무엇인가? 그것은 역시 현명한 군주와 그 군주를 잘 보좌할 수 있는 신하, 그리고 신라만의 뛰어난 역동성, 그 중심에 화랑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잘 조합이 되어서 그 찬란한 역사 문화를 이룩해서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지고 그 고려에서 조선을 이어져서 또 김호 장군 같은 인물이 나오시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지금 경주는 그런 신라에서 조선까지 이어지는 이런 고귀하고 찬란한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인지해서 앞으로 더욱더 빛나게 하고 발전시키는데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싸움에 있어 물러섬 없는 화랑 정신처럼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켰던 김호 장군. 각종 전투에서 전과를 올렸으나 1592년 8월 경주 노곡에서 적에게 큰 타격을 준 뒤 장렬히 전사합니다. 김호 장군의 영정이 완성되는 동국대 허만옥 교수의 작업실.
화가는 실물처럼 생생하게 상상 속 김호 장군을 완성해냅니다. 저는 뭐 특별한 뭐 소재를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연 닿는 대로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는다. 근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고 어떤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을 찾아서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그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의 붓끝은 곧 돌을 닦는 마음이자 불공을 들이는 정성. 경주는 그의 예술적 영감을 지피는 아궁입니다. 붓자루와 종이만 있으면 어디든 발길 닿는 곳이 작업실이 되는 허 교수. 그것이 또한 경주의 매력이죠. 명작이란 보고 또 보아도 그리운 법. 시간을 접어 마주한 바위에는 수천 년 신라인들이 깊은 신심으로 쪼아낸 명작들이 그득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모두가 신라 불교의 발자취, 탑골. 불쑥 솟아오른 바위들에는 미소 짓는 불상도 포효하는 사자도 향로를 바쳐든 스님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저리도 다양한 불심들이 피어났을까요? 천연의 바위는 그대로 부처입니다. 마치 사진을 찍듯 돌상에 담긴 마음을 화폭에 담는 화가. 꼭 불교 신자, 뭐 불교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서 너무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남산을 계속 다니면서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로 또 일체감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아주 편안한 이런 행복을 주는 그런 힐링의 장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면 이게 아주 국제적인 힐링 코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만큼 환경이 좋고 또 이만한 대단한 정신을 가진 이런 데가 흔치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의 오히려 현대에 와서 딱 맞는 이런 힐링 코스, 힐링 장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토암산 자락의 감산사. 신라 성도왕 때 지어진 절로 터만 남았던 이곳은 지금 비구니 스님들 심신수련의 도량이 되고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절터에 홀로 남은 석탑. 2, 3층 몸돌은 없어져 지붕돌만 층층이 얹고 있는데요. 장식도 없는 담백한 탑은 신라 말기의 석가탑을 닮았습니다. 불가에서는 모든 것이 참선.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는 것도 곧 수련입니다. 불교의 정신이 깃든 밥상은 소박한 재료를 가지고 자연 그대로의 풍미를 살려내는데요. 오늘 이 감산사에 와가지고요.
또 스님들이 직접 이렇게 해주는 걸 이게 먹는 건 참 드물거든요. 공양주 보살님들이 이제 그 식사를 했을 때 드리는데 오늘 참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네. 스님들이 직접 이렇게 정성껏 한 이 음식이 예, 정말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아주 정갈한 느낌이 그냥 한눈에 들어오네요. 스님들이 정성스레 기른 것들로 채워진 건강 밥상. 감산사 공양은 맛이 좋기로 소문나서 불어 찾는 사람도 많답니다. 719년 김지성이라는 사람이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했던 감산사. 절을 지은 뒤 그는 어머니를 위해 미륵보살을, 아버지를 위해 아미타불을 만들었는데요. 깊은 효심이 빚어낸 불상은 천년 세월에도 바래지 않습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었는데 완전히 동양화의 선으로 그림을 그린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죠. 너무나 유연하게 저런 선들이 옷주름이나 이렇게 간 게 저게 보통 저게 솜씨가 아니에요. 이 공간 하나하나의 그 변화와 그 흐름이 정말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갔다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냥 그 아주 완성미가 뛰어난 균형과 비례 뭐 이런 걸 봐도 그렇고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해요. 저 속에 담긴 그런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은 신라인의 예술가들이 엄청난 안목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게 그냥 손재주만 가진 게 아니라 굉장한 철학과 사상을 가진 예술가들에 의해서 남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됐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세계적인 안목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번다 했던 마음도 말끔히 비워내는 곳. 경주는 그런 곳입니다. 길동무가 있으니 험한 산길도 든든하겠죠? 오늘은 집무실을 벗어나 최양식 시장이 경주 남산을 오릅니다. 어느 골짜기로 들어서 어디로 내려오든 마음껏 누려봄직한 이 산. 삼릉계곡으로 길을 잡습니다. 당장 여기 입구부터 세 분의 왕릉이 있고 올라가는 어기어기마다 많은 불탑과 그리고 부처님 그리고 사찰 흔적 이런 것이 골짜기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노천박물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모두 붙여인 듯 골짜기마다 불상이요. 곳곳에 탑을 세워 신라인 그들의 염원인 불국토를 남산자락에 풀어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어디서 오셨어요? 포항에서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단단한 돌을 물은 찰흙처럼 빚어낸 석공의 솜씨. 옷장식하고 이거는 어떻게 저렇게 선명하지? 그러나 세월의 풍상에 불두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 우리 삼릉골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이 부처님은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가 없습니다. 50년 전에 이 겨울 건너는 다리로 사용되고 있던 것을 발견을 해서 이렇게 안치를 했습니다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매듭과 옷의 장식 같은 것이 굉장히 아주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의상사라든지 역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긴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온전했던 부처님의 모습이 이렇게 사라졌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이 흔적만 가지고 보더라도 매우 높은 예술성과 가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서오라 인사하듯 자유로운 부처님. 자연석을 기막히게 살려내 부처님 입술에도 생기가 돕니다. 이 간세음보살은 우리가 말하는 현세를 관장하는 보살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세음보살을 부르면 언제 어디서든지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되고요. 삼능계국 마에 관음 보살상은 별도의 전각 없이 자연 석재 위에 이렇게 마애불로 이렇게 조성을 했고, 여기에 정병을 들고 있는데 저 정병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힐링의 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생들을 사랑하는 관세음보살의 정성, 이런 것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크고 화려한 사철로 불공을 들이러 갈 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남산에 올라 가난한 그들의 무릎을 꿇었고, 이 부처바위 앞에 간절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저 돌산이었던 남산은 신라인의 마음 담뿍 담긴 불국토가 된 것입니다. 산의 높이만큼 눈맞춤하니 어느새 경주가 가득 들어옵니다. 저는 지금 경주 시가지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바둑바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까지 오는 동안에 저는 많은 탑과 그리고 불상, 많은 문화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산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곳 남산에서 과거 서라벌의 아름다운 모습과 오늘의 경주의 진정한 가치를 만나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숨찬 걸음 잠시 쉬어가라고 여기 산자락에 추억을 담는 우체통이 놓여 있는데요. 예쁜 엽서 사진 하나 골라서 오랜만에 마음을 적어볼까 싶은데요. 아무라. 또박또박 담아내는 인생의 동반자 아내에게 붙인 엽서. 그저 걷는 발걸음에도 추억이 쌓이는 남산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코스네, 그죠? 네, 마지막 코스니까. 이제 정상이 코앞입니다. 네, 네. 남산의 무수한 계곡 중에서도 가장 깊고 크다는 용장골. 오르는 것도 쉽지 않은 저 산꼭지에 신라인은 기어이 불탑을 세웠습니다. 산을 넘고 보니 어느새 꼴딱 해도 넘어갑니다. 또 다른 낯빛을 드러내는 경주. 온전히 두 발로 마주한 산. 그래서 내려오는 길은 한 그릇의 보양식이 간절해지는데요. 가마솥에 푹 끓인 추어탕은 어떨까요? 맛있다. 이미 등산객들에게는 소문난 맛집. 손맛 칼국수도 일품이지만 시래기 듬뿍 넣고 끓인 추어탕은 그야말로 추억을 부르는 맛입니다. 맛있다. 경주는 힐링의 1번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힐링을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어야 되고,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시민,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갖춘 곳이 바로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57년이라는 까마득한 옛날, 한나라의 도읍이 되어 그 흥망성쇠를 함께했던 도시. 이제 그들이 꿈꾼 이상향을 거닐며 옛 신라인들이 전하는 속삭임에 귀 기울여도 보았고, 천년세월 이어진 투박한 맛에 취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돌아 문무대왕암에서 우리는 여행을 멈춥니다. 그 가운데 그동안에 문무왕은 어쩌면 대왕암을 제외하고는 많이 잊혀졌던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번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마도 잊혀진 문무왕을 원위치시키는, 되살려내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할 때마다 왠지 더 제가 아주 고품격의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음식을 대할 때마다 받습니다. 아마 이것을 준비하신 그 종부님의 마음씨가 우리를 존중해주고 또 음식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단 맛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진짜로 엄청난 그 정신적인 문화적인 보고가 여기에 묻혀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뭐 유적 부처님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속에 담긴 그거를 캐내고 그게 뭔지 그걸 우리가 연구하고 했을 때 세계적인 그 미술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경주는 이미 세계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를 더욱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